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대법원 판사 지명자인 브렛 캐버나우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나흘 동안 전국의 시선이 바로 상원 법사위원회 대법원 판사 인준 청문회에 쏠리게 됩니다.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 9명의 대법원 판사가 바로 우리 자신의 가장 중요한 권리 그리고 의무를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사람들입니다. 또 이들의 정치적인 또 법률적인 철학에 의해서 이 나라의 방향이 결정지어지게 되는데 지금 대법원의 분포는 보수 진보 4대4 동률입니다. 바로 지금 이 사람이 대법원의 성향을 결정짓게 될 사람인데 그가 바로 보수적인 판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인준청문회가 그의 인준을 성공적으로 하게 되면은 미국의 국정 방향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보수 성향으로 고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사는 종신직임입니다. 그리고 그의 인준이 트럼프에 대한 러시아 수사의 운명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준 청문이 트럼프의 인준 청문이다. 그런 의미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인준 성공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선 상원의 구성이 공화당 민주당 51대 49 근소한 차이지만 공화당 보수가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시작이 되는 상원의 대법원 판사 인준 청문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 성공 가능성의 여부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법원 판사 한 사람의 결정이 얼마나 굉장한 영향력을 갖는지 우리가 오랫동안 보아왔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공석이 된 앤서니 케네디 판사의 한 표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그는 라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계 판사입니다마는 그가 동성 결혼 합법화 소송이 대법원까지 올라왔을 때 그가 합법화에 한 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한 표 차이로 이 동성 결혼이 합법화가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오바마 케어 소송권 수백만 시민들의 건강보험 혜택이 사라지게 될 시점에서 지금 대법원장인 존 로버츠 판사가 오바마 케어 지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지명한 역시 보수계 판사지만은 오바마 케어에 대한 지지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건강보험 혜택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우리 한인 커뮤니티 내에도 많은 수혜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 인준 대상인 브렛 캐버나우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보수계 판사입니다. 그가 만일 인준이 되면은 지금까지 합법화가 되어 있는 오바마 케어 그리고 어보션 낙태 권리가 다시 불법화될 수도 있다 하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전 당시에 보수계 시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서 낙태 불가 약속을 굳게 했었습니다. 이 낙태, 생명의 존엄성이 우선이냐 여성의 권리가 우선이냐 하는 사이의 논쟁인데 지난 수십 년 동안 그야말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벌어지는 인준청문회에서 상원 의원들은 지명자에게 중요한 이슈에 대한 견해를 여러 가지를 질문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크게 양분화되어 있고 서사건건 의견이 다릅니다. 결국 상이한 것은 민주주의 원칙인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수결의 다수가 바로 오늘 결정이 됩니다. 중요한 예상 질문들을 보면은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로 gun control, 총기 문제. 총 소유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총기 판매 남발로 인한 인명의 피해가 극심한 상태입니다. 헌법상의 권리가 우선이냐, 즉 자기보호 또 정당방위가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은 필요한 규제를 통해서 총기 판매 남발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런 논쟁입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됩니다.
그리고 government surveillance에 대한 질문도 있게 됩니다. 정부의 감시 기능에 대한 권리인데 정부가 테러 방지를 위해서 국민의 전화라든가 이메일을 감시할 권리가 있는가, 또는 이것을 privacy에 대한 침해로 보는가, 그런 논쟁입니다. 또 동성애 권리에 대한 질문도 나오게 됩니다. 이 동성애를 sin, 죄로 보고 차별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또는 이것을 생태적인 변화로 보고 차별이 불가한 것으로 보는가, 그런 논쟁입니다. 또 environmental protection, 환경 문제인데 에너지 사용을 정부가 규제해서 공기와 물의 오염을 막아야 한다, 이것이 우선이다 하는 의견과, 이것은 정부가 산업계에 부당한 부담을 주는 것으로 봐야 한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affirmative action에 대한 문제도 나오게 됩니다. 소수계 우대 정책인데 최근에 대학 입시 차별로 인해서 아시안 학생들이 우리가 차별을 당했다고 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소를 지지를 했습니다. 아시안들, 바로 우리인데 대학 입시에서 역차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정부의 소수계 우대 정책, 일자리라든가 사업체 선정 등에서는 아시안들이 혜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입장에 빠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 쪽에서는 이 혜택이 역차별이다라고 오랫동안 반대를 해왔었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주요 이슈들에 대한 지명자의 견해가 질문의 대상이 됩니다. 지명자 측에서는 약 40만 개의 각종 기록을 상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제까지 약 14만 개의 기록은 제한적인 공개만 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개의 기록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행정특권으로 비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위 executive privilege라고 하는 것인데 대통령과 보좌관과의 대화 내용을 비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얘기합니다. 더 솔직한 양자 간의 의견 개진과 대화를 위한 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원의 구성은 51대 49, 공화당 다수인데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전원 찬성을 하면 무난하게 인준이 됩니다. 그러나 자주 스윙 보터 역할을 했던 공화당의 수전 콜린스 상원의원, 메인주, 그리고 리사 머커스키 상원의원, 알래스카, 여성 의원들인데 이들이 낙태 권리 등에 대해서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표를 던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상원 의원으로서 지금 레드 스테이트에서 힘겨운 재선을 벌이고 있는 상원의원들이 있는데 이들이 인준 반대표를 던지기가 부담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그의 인준 가능성을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렛 카브너 판사, 53세, 현재 연방법원 판사인데 법조계 생활을 주로 거버먼트 내에서 했습니다. 부시 대통령 시대에는 화이트하우스의 법률팀에 있었고 빌 클린턴 탄핵 청문회 당시에는 켄 스타 특검을 도와서 이 팀의 변호사를 했습니다. 이 DC 지역의 항소법원 연방판사 시절에는 판결문을 300여 개를 썼는데 모두가 매우 보수적인 법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직 시에 보수계 판사인 닐 고세치 대법원 판사의 인준이 성공적으로 잘 치러졌고 이번에 두 번째 대법원 판사 지명전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9월 4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열대성 폭풍 고든이 폭우와 강풍을 동반한 채 어제 플로리다 남부에 상륙했습니다. 기상당국은 어제 고든이 허리케인에 가까운 위세로 중부 걸프 해안을 강타했다고 전했습니다. 열대성 폭풍은 오늘 늦게 미시시피와 루이지애나 해안에 도착한 다음 내일 미시시피의 내륙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기상청은 뉴올리언스, 배턴루지, 호우마, 걸프포트, 코빙턴 등 멕시코만 지역 주요 도시에 열대성 폭풍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7월 말 퇴임한 앤서니 케네디 전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낙점된 브렛 캐버너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마라톤 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캐버너 지명자가 극우 성향이라며 결사 저지 입장을 보여 인준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언론에 따르면 상원법사위의 청문회 첫날인 오늘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함께 일한 로 포트먼 상원의원, 콘돌리자 라이스 전 국무장관 등이 출석해 캐버너 지명자 소개 발언을 할 예정입니다. 내일과 모레에는 캐버너 지명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청문 절차가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 2명이 공금 유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데 대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을 맹비난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법무부를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는 바람에 오는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쉽게 승리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언급한 의원들은 던칸 헌터 하원 의원과 크리스 콜린스 하원 의원입니다. 콜린스 의원은 주식 내부자 거래와 관련 13개 혐의, 헌터 의원은 선거 유세 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민들의 기립을 거부해 파문을 일으킨 NFL 샌프란시스코 49ers의 전 쿼터백 콜린 캐퍼닉이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새 얼굴이 됩니다. 나이키는 어제 캐퍼닉을 나이키 저스트 두 잇 캠페인 30주년 기념 광고 모델 중 한 명으로 기용한다고 밝혔습니다. NFL 시즌 개막을 앞두고 발표된 이 소식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발을 비롯해 새로운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쿡카운티를 비롯한 인근 카운티에 침수 경보가 오늘도 계속 발효 중입니다. 어제 내린 호우로 이 지역의 주요 도로와 많은 주택가가 침수 피해를 입었고 어제 오헤어 공항 진입로도 한때 침수로 도로가 폐쇄됐었습니다. 이 호우로 어제 오헤어 공항에서는 모두 344대의 항공편이 취소 또는 연발작을 겪었습니다. 케네디 익스프레스에서 계획됐던 반폭력 시위가 어제 경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주 경찰은 어제 오헤어 공항 교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로 시위대 수십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지난 2번에 걸친 하웨이 반폭력 시위는 진압하지 않았었습니다. 레이크쇼어 드라이브 상에서 과속으로 인한 교통단속 티켓 발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시카고 경찰은 지난해 레이크쇼어에서 모두 4,344건의 교통법 위반 티켓을 발부했습니다. 이 중에 옥 우드비치 부근 3,900대 사우스 레이크쇼어에서 발부된 과속 티켓이 2,584건을 차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가끔 구름 많겠고 낮 동안 무더운 날씨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90도, 밤 최저 75도. 내일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후 들어 흐려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85도, 밤 최저 64도. 목요일은 흐린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4도. 토요일도 곳곳에 비 소식이 이어지겠고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3도입니다.